자, 영상이 또 끊겼어요. 자, 레임덕 설명하다 끊겼죠. 한번 더 말해주겠습니다. 레임덕이라는 게 절뚝거리는 오리라는 영어 표현인데, 임기가 끝날 때쯤 정치적 권력이 약해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반장을 뽑았다 칩시다. 그러면 반장은 대충 한 학기 정도 일을 하죠. 1년에 2번씩 하니까 1년에 2명 반장을 뽑으니까 1학기 반장, 2학기 반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1학기 끝날 때쯤, 그러니까 방학이 얼마 안 남은 그때쯤 반장이 얘들아, 수업 시간에 좀 조용히 하자. 왜 이렇게 떠들어? 선생님한테 혼나잖아. 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야, 씨, 너 뭐 반장 얼마나 남았다고 자꾸 유세 떠냐? 너 뭐 아직도 계속 반장인 줄 알아? 너 며칠 뒤면 반장 끝나는데, 야, 좀,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장은 권력을 잃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이면은 5년이 끝날 때쯤 4년쯤부터는 정치적인 힘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이 잘 안 돌아간다거나 정치인들이 협조를 안 한다거나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그 국정 운영이 안 돼서 삐걱거리는 상황을 뒤뚱거리는 오리에 비유를 한 게 바로 레임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연임제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정치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죠.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다음에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년 임기가 끝날 쯤에도 권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레임덕, 적국정 운영에 있어서 삐끗거리는 그런 현상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임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치적 책임감이 높아지고 장기적 정책 실행이 가능하고 레임덕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단임제. 한 번만 하면 정치적 책임감이 감소하지. 보세요. 5년 동안 딱 한 번만 해.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으로 바뀌어. 내가 웬만큼 잘못하지 않고서야 5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5년을 하는 거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마음 먹고 열심히 안 하면 5년 채우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임제의 단점은 정치적 책임감이 감소하고, 두 번째가 장기적인 정책 실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5년 동안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그럼 정책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5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니까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연속성을 갖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레임덕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5년을 예를 들었을 때 5년을 할 때쯤 끝날 때쯤에 이 정치 운영에 있어서 협조적이지 않거나 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치 권력을 잃은 상태. 그래서 국정 운영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단임제의 경우에는. 연임제와 중임제일 경우에는 독재 정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독재 정치까지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기간을 그렇게 길지 않게 한다면 그래도 단임제에 비해서는 오래 하니까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임기적 특색까지 있고요. 39페이지가 그런 내용이고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까지 하겠는데 40페이지의 내용. 자, 한국형 대통령 제도가 그럼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어.
첫 번째, 우리나라는 일본이 식민 통치를 했었고 광복 이후에 미군이 우리나라를 3년 동안 다스렸죠. 미군정.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정치를 우리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나서서 했던 제도가 없었고, 두 번째,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도 대립이 이뤄졌고 결국에는 남북이 분단되면서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거나 긴장된 상태가 계속 이어져 왔었고, 세 번째,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가 계속되어 왔단 거예요. 예전부터 나라에 충성해라, 왕에게 충성해라, 부모님을 따라라, 나이 많은 사람을 따라라, 애국심,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국가를 사랑하라, 공동체 의식,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이런 식의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면서 권위와 권력에 순응하는, 어찌 보면 복종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세 가지의 영향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등장하고, 그 인식에 따라서 한국형 대통령 제도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 강화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국민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통치자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죠. 4.19 혁명 역사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선거로 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당선되려고 했다가 그게 들켜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사건이고요. 5.18 민주화운동, 신군부 세력,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자기의 그런 세력을 좀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을 했었던 거죠. 광주에서 6월 항쟁도 역시 대통령을 그 전까지는 간접적으로 뽑았어요. 대표들이,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라 그러거든요. 간접선거. 대통령 간선제를 하다가 이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겠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고 또 호혼철폐와 민주정치를 요구하던 6월 민주항쟁 역시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야만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40페이지까지 오늘은 했습니다. 어려운 거 없나요? 없죠? 여기까지 합시다.